이번 시간에는 이제 표피효과 및 와전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열식으로 잔뜩 써놨는데, 요거를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해 가면서 한번 볼게요. 이 첫 번째로 이제 표피효과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표피효과는 이제 어떤 효과인지를 이제 간단히 말로 쓰면 이런 겁니다. 도체의 교류, 전원을 인가시 전류가 표면 쪽으로 집중되어 흐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체에다가 교류 전원을 인가하면요, 전류가 표면 쪽으로 밀집되는 현상을 일으켜서 표면 쪽으로 전류가 집중돼서 흐르고요, 안쪽으로는 잘 안 흐르는 현상입니다. 이걸 줄여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표면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표면, 전류, 밀도는 크답니다. 크고 도선, 중심 쪽 전류, 밀도는 작아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상에서 이 교류라는 글자가 나오면 표피 효과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도체 교류를 인가하면요, 표면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표면의 전류 밀도는 커져. 도선 중심 쪽의 전류 밀도는 작아지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표피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준다 그러면 교류라는 말이 들어간 표피 효과 찍으시면 돼. 또는 표면 전류 밀도는 커지고 도선 중심 쪽의 전류 밀도는 작아지는 현상, 반대로 되는 현상을 갖다 표피 효과라고 한다. 요건 이제 말로 쓴 것이고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 도선은 단면이 동그래. 잡아 당기면 직선이지. 여기다 이제 교류를 인가했대요. 교류는 이제 약호로 쓰면 AC지. 교류는 이제 시간축에 대해서 변하는 거니까 가로축을 T로 잡고요, 세로축을 교류 전류 I라고 할게요. 교류는 이제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교차점은 제로.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크기나 방향이 변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연파, 사인파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파형, 이런 파형. 그래서 시간축에 대해서 전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하고 있으면 교류라고 보시면 돼. 그럼 도체에다 이렇게 교류를 인가하면요, 전류가 표면 쪽으로 다 밀어냅니다. 이렇게 표면으로 밀어버려요. 밀어서 이 표면 쪽으로 전류가 타고 흘러 이렇게. 그래서 표면의 전류 밀도가 커지고요, 안쪽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현상, 그걸 갖다 뭐라 한다? 표피 효과다 그래. 그때 이 전류가 흐르는 표면의 두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표피 두께다 해서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표피 효과에 의한 표피 두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침투 깊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데이터, 메타입니다. 그래서 교류로 흘리면 전류가 표면 쪽에 집중돼 이렇게 빨간색처럼 표면 쪽에 집중돼서 흐르고요, 안쪽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효과를 갖다 뭐다? 표피 효과. 그때 그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전류가 흐르는 두께, 데이터를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루트 밑줄 파이 F 시그마 뮤분의 1이 되더라 하는 거죠. 공식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주어진 숫자를 한번 써보면, 요 F는 교류니까 당연히 주파수 가지고 있겠죠. 단위는 헤르츠. 그래서 뭐 50Hz다, 60Hz다 주어집니다. 요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건 이제 도체에 대한 도전율입니다. 단위는 모 퍼 메타입니다. 도체에 대한 도전율을 줍니다. 모 퍼 메타.
그다음에 요 뮤라고 되어 있는 건 투자율입니다. 도체에 대한 투자율. 단위는 헬리퍼메타지. 그래서 뭐 글자는 바뀔 수 있어요. 뭐 도전율을 저점 시그마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K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을 주면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쓰면 루트 밑줄 파이는 원주율이니까 3.14 알고 있는 거고요. 주파수 줍니다. 투자율도 줘요. 근데 이 도전율을 주는 게 아니라 고유저항을 줄 때 있어요. 그럼 고유저항은 도전율 역수관계니까 위로 올라가. 로. 단위는 메타입니다. 길이니까. 근데 이 로라고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고유저항입니다. 단위가 옴메타입니다. 그래서 요 공식도 좀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표피 효과에 의한 침투 깊이, 표피 두께가 얼마냐 그러면 도전율을 주면 요거 이용해서 푸시는 거고 고유저항을 주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식 문제, 계산 문제 다 나옵니다. 말로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표피 효과를 물어봐. 표피 효과는 표면에 집중돼서 흐르는 현상이다 보니까 표피 효과는 침투 깊이 데이터하고 역수관계입니다. 이 데이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 쪽에 많이 집중되는 거니까 효과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데이터 값이 커. 이 표피 두께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표면 쪽으로 집중되지 않은 거잖아. 골고루 흐르는 거니까 효과는 작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는 역수관계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불편하니까 그냥 아예 공식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돼요. 요게 데이터 값이잖아요. 이거 뒤집어 놨으니까 역수치 하시면 돼서 루트, 파이, F, 시그마, 뮤에 대해서 비례한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상에서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이 클수록 효과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 그러니까 표면 쪽에 많이 집중돼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상에서 침투 깊이를 물어보면 이 세 개가 분모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클수록 데이터는 뭐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표피 두께, 침투 깊이를 물어보면 작다가 답이야. 근데 효과를 물어보면 크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클수록, 도전율이 클수록, 투자율이 클수록 침투 깊이 데이터는 작아지는 거고요. 데이터가 작아지면 효과는 커진다라는 거, 그렇게 반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표피 효과가 클수록 표면, 전류, 밀도는 커지고. 그래서 표피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는 표면에 전류가 집중돼서 흐르는 거니까 표면의 전류 밀도가 커진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신 거야. 그 다음에 실효 저항도 커진다 합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가 클수록 표면의 전류密도도 커지고 실효 저항도 커진다. 요거는 이해했는데 실효 저항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요. 이 저항은 도선이니까 로 S분의 L이야. 이게 도선에 대한 저항 구하는 공식인데 이 저항이 이게 저항이 커졌다는 얘기는요. 면적이 줄어들면 돼. 근데 이제 실제 면적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표피 효과가 클수록 전류가 통과되는 단면이 뭐야? 이렇게 빨간색 부분만 흐르는 거잖아요. 그럼 요 부분은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저항이 커지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얘기. 실질적으로 단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류가 빨간색 부분을 타고 흐르는 거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면적이 도선에서 작아지다 보니까 저항이 크게 작용해요. 그럼 저항이 크게 작용했으니까 전류는 잘 못 흐르겠네. 그래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현상을 일으키는 거니까 결코 지금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로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표피 효과에 대한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서 첫 번째 교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표피 효과 찍는 거야.
표면의 전류密도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전류密도가 작아지는 현상이다. 그때 전류가 흐르는 두께가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도전류를 주면 첫 번째, 고유장을 주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표피 효과를 물어보면 주파수, 도전류 투자율에 대해서 비례관계니까 요 세 개가 크다 그러면 효과도 크게 발생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로 물어볼 때 표표가 크면 표면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표면 전류密도 커지고요. 그러니까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흘러가는 단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효저항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와전류 및 와전류 손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하는 자속이 자성체 면을 통과 시 와전류가 흘러 발생되는 손실을 와전류 손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 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철이죠, 뭐 철. 그래서 변화되는 자속이 철심의 면을 통과가 되게 되면요, 그 주변에 와전류라는 것이 흘러요. 그 와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는데 그걸 와전류손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글자는 요겁니다. 변화하는 자속이야. 그래서 자속의 변화가 있는 것이 통과됐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겁니다. 자성체가 이렇게 육면체로 되어 있다 해보죠. 뭐 이렇게. 이런 자성체가 하나 있어. 이 자성체에다 자속을 통과를 시킵니다. 파이를. 근데 자속이 변화되는 자속이야. t, 시간축에 대해서 파이가 교차점 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화되는 자속이 통과가 되면요. 이 변화되는 자속에 의해서 이 면에 전압이 발생하면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자속의 방향 놓고요.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에 수직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이 자속 주변을 수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와전류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와전류가 발생하면, 와전류입니다. 와전류. 와전류가 발생을 하면 와류손이라는 것도 이제 발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면에 변화되는 자속이 통과가 되면 그 주변에 회전하는, 수직으로 회전하는 와전류가 흘러서 발생되는 거를 와전류손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랬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와전류손이라는 걸 물어본다. 근데 이걸 와전류손이라고도 하고요. 전자는 빼도 돼. 뭐 와류손이라고 해도 되고.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면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맴돌이 전류손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P2라고 쓰고요. 공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2타에 가로 열고 T에 F에 B, M에 전체 자수입니다. 단위는 와트 퍼 메타 30.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는 K2라고 썼는데 상관없어요. 와류 개수니까 뭐 개수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T, 판의 두께, 주파수, 최대 자속密도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T라고 되어 있는 건 판의 두께입니다. 판의 두께. 요 F는 뭐 주파수죠. 요 BM은 최대 자속密도.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판의 두께, 주파수, 최대 자속미터와 무슨 관계냐? 전체 2승이니까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근데 요게 와전류 손실이에요, 손실. 열로 발생되는 열 손실인데 이 손실이 많으면 안 좋아. 그래서 방지책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방지책. 방지책 그럼 뭘 쓰냐면 성층결선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와류손에 대한 방지책 그러면 성층결선을 쓴다라는 거. 그 성층결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철성물은 이제 덩어리로 쓰기질 않고 이 와전류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 판을 얇게 썰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얇게 붙여놓은 거. 그걸 갖다 뭐라다? 성층결선이다 그래. 그때 요 두께가 뭐다? T라는 얘기, T. 판의 두께. 그래서 판을 철심을 얇게 썰어서 여러 장 이렇게 붙여놓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성층결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판의 두께 주파수 최대 자속미터 제곱에 비례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와류손에서는 이제 와전류 및 와전류 손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변화되는 자속입니다. 자속이 변해야지만 돼요. 변하지 않는 자속이 통과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자속이 어느 면을 통과를 하면 거기에 와전류가 수직으로 흘러가면서 발생되는 손실인데 그걸 와전류 손이라고 한다. 그때 발생되는 손실이 요만큼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지책 물어보면 성층결선을 사용한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쭉 설명드린 거고요. 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그거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도전율이 시그마, 투자율이 뮤인 도체에 교류가 흘렀대요. 그때 표피 효과는 그랬어요. 그럼 표피 효과는 침투 깊이 데이터의 역수관계죠. 이거 다시 한번 쓰면 루트 파이의 F의 시그마 뮤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 개에 대해서 비례관계니까 커지면 효과도 커집니다. 그래서 1번 주파수가 높을수록 작다가 아니고 크답니다. 틀렸고. 투자율이 클수록 작다. 투자율이 클수록 효과도 크답니다. 틀렸고. 도전율이 클수록 크다. 도전율이 크면 효과는 크게 일어납니다. 틀렸고. 맞네. 이거는 크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4번. 투자의 도전 무관한 게 아니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비례관계를 갖는 거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